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3살에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신 길원옥 할머니가 계십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결혼도 할 수 없었던 길 권사님은 31세 때 한 갓난아이를 만나게 되셨대요. 산부인과 원장님이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이를 데려와서 부양할 손길이 없다고 난처해 하자 그 길로 그 아기를 데려와 젖동량을 하고 한약을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는데요. 그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없던 힘이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빌리그레엄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는데요. 사랑하는 양아들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 죽으려고 하는 힘, 그 힘이면 참 이 세상 멋지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좀 멋지게 살아서 나라도 부흥시키고 동료도 내 가정도 부흥시키는 그런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목사님, 젊은이들을 향한 이 길원옥 할머니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드님한테 이 사연을 보내주면은 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죠. 정신대 붙들려간 네. 그때 여성들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할머니가 얘를 양자를 삼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 참 빌리그레엄 대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마 그 자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그 어려울 때 한국 가서 전도대회 한 게 참 뜻이 있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만나서 방송국에 모셔다가 네. 식사 대접도 하고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김숙 전 유엔 대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가족 청취자 여러분께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해외에 계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유엔 대사 김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사님 말이에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뵈면은 유엔 대사가 아니라 뭐 한국의 대통령도 하실 수 있는 이 외형을 가지고 계신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그런 게 아니라 참 멋쟁이죠. 네, 처음에 외교관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전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지방행정 공무원이셨어요. 네, 50년, 40년대부터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50년대 들어와서 이제 6.25 끝나고 나서 아주 다들 못 살고 뭐 가난하고 그랬을 때 저한테 어려서 이런저런 생각 없을 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너도 공직자가 되는데 이런 행정직 공무원 말고 해외 나가서 일하는 외교관이 되라. 저는 외교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어려서 그런 아버지 말씀이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꽂혔다 그럴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 되셨다. 네. 후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한두 번 순간적으로 후회할 때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 잘했다라고 생각되지 후회는. 그러면 이제 외교관이 되시기 전에 네.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제가 아는 친구가 소개를 해서 그 연애를 했죠. 네. 그게 대학교 재학 네. 중입니까? 네, 대학 재학 중인 72년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께서 나 앞으로 졸업 맡으면 외교관 된다. 사모님들은 뭐 외교관 되는 걸 선호했을 텐데. 아니요, 그건 뭐 그때는 연애하느라고 바빠서 이 다음에 뭐가 되겠다는 소리는 서로 안 하고 지냈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맞고 군대 갔다 오시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셨나요? 그러고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외무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무부에 들어오면은 어떤 이제 동료나 선배들 보면은 외무부에 우선 외무고시를 치려고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저는 외무고시 치기 전에 그 중요한 거 둘을 다 끝내고 외무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랬구나. 네. 네. 유엔 대사로 재직 활동을 하실 때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제가 유엔 대사로 재직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저는 했습니다. 하나는 유엔 위민이라고 그래서 유엔의 그 여성 조직에 집행이사회 의장을 한 게 저로서는 뜻깊었고, 두 번째는 그 2012년에 리오에서 있었던 그 유엔 그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 줄여서 리오 플러스 20라고 1992년에 첫 번째 회의를 하고 20년 후에 한다라고 그래서 리오 플러스 20라는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준비위원회 공동의장 한 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역시 2013년, 14년, 2년에 걸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12년 1년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고 한 그 세 가지가 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대사님 말이에요. 적어도 유엔 대사, 하여간에 뭐 어느 주재국의 대사가 되면은 네, 언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어 하는 네, 그 영어는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영어는 그냥 배웠죠.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젊어서 이렇게 유학을 가시고 한게 그래서 아니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가 좋으시겠다. 적어도 유엔에서 어떤 부서의 의장이 되시려면은 사회도 봐야 되고 의사봉도 가져야 되고, 네. 또 그만한 영어는 하셔야 되는데. 그거 뭐 외교관으로서야 그 기본이겠죠. 네. 외교관 중에서도 뭐 이렇게 언어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저 밖에서 비판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가 아는 제 동료나 선배 또는 후배들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그 언어 능력은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 영어 설교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정말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때. 아이 괜히 그러시는데 유엔 대사 정도 하면은 뭐 영어 실력은 대단한데요. 저희가 유엔 사무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유엔을 11번을 제가 찾았어요. 1년에 한 번씩 12월 둘째 토요일 날 가서 조찬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 어른도 그렇게 바쁘신 분이 12월 둘째 토요일 날은 꼭 기도 받으시기 위해서 조찬을 같이 하세요. 그게 내가 굉장히 감동도 되고 또 참 믿을 만한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기문 재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퇴임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맡고 계신 국내외의 여러 그 명예직이 한 23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봉급 없는 진짜 그렇죠. 순수 명예직들이, 봉사죠. 네, 보아우 포럼 이사장이라든지 IOC 윤리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연세대학에 있어서의 이제 사회 공헌원의 이제 명예회장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활동을 국내외로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본인의 어떤 그 독자적 독립적인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재단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 재단을 구상을 했었는데 여러 뭐 사정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2년 지난 상황에는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10년간 재임 기간 동안에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들, 그리고 결과로서 업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여러 기후 변화라든지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퇴임 후에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재단을 만들게 됐고, 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기후 변화 문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 청소년, 아동,
인권, 그리고 빈곤 퇴치, 뭐 이러한 사업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학술 단체, 교육 단체 그리고 사회 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협력, 국내외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번 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예, 저는 반기문 총장님을 11년 만나 뵈면서 지근거리에서 욕심도 없으시고 개인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은 많으시더라고. 네, 저걸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재단 사무국에서 뒷받침을 해드리면 그분의 노하우, 또 그분의 명성,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쌓아온 인맥, 이런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가동을 하면은 참 큰일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가 있겠다. 뭐 저는 미국에 가보면 록펠러 재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단이 있는데 크레스키 파운데이션도 있고, 그런데 사업하는 거 보면은 참 주로 뭐 병원 사업, 연구 사업, 또 새로운 제약 사업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인류를 돕는 그런 걸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기문 재단도 적어도 그만한 그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면은 돈이 뒤따라야 되는데, 뭐 어떤 분이 10억, 20억 내는 건 뭐 가서 사무총장님이 만나면 그런 거는 가능한데,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 달에 10,000원씩을 낸다, 5,000원씩을 낸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재단에 이제 기여를 하면은 보람을 느낄 텐데요. 이제 그런 재단이 구성이 되면은 영수증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무총장이나 이거를 도맡아서 하실 분. 그 제가 보면 뭐 유엔 대사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김숙 대사님이 그걸 좀 맡아서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그 재단 설립에 준비 실무를 맡고 있으니까 네. 재단이 설립되면은 뭐 설립되는 대로 또 거기서 뭐 무슨 업무를 좀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법인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과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고 재단법인은 돈의 모임인데 뭐 물론 비영리 단체. 네, 비영리 공익단체로서의 이제 그 재단인데 역시 이제 재단의 기금 이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재단의 기금은 이제 지금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외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국내외에 다니면서 좀 모금을 좀 앞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지금 말씀대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취지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아주 고맙기 짝이 없죠. 네. 그 재단이 언제쯤 성립이 됩니까? 지금 당장 3월 5일 그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기인 대회 결과 서류를 다 갖추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네. 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기인 대회 회의록까지 갖추어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서류를 검토를 해서 등록 허가를 해주면은 승인을 하죠. 예, 승인을 해주면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 등기를 내게 되면은 그런 행정적인 걸 다 합치면은 3월 5일 발기인 대회를 하고 한 5월 초면은 우리가 간판을 달 허가가 수 나온다. 정확한 공식 명칭이 반기문 재단. 정확한 공식 명칭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줄여서 그냥 반기문 재단 네, 이렇게 네.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사님은 반기문 총장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맺어졌어요? 제가 뭐 저 사무관 때부터 외무부에 이제 선배로서 그 당시에 이제 반기문 총장님은 이제 과장, 저는 실무 사무관으로서 부서는 달랐습니다만 그때부터 후배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갖게 됐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제 주미대사관에 근무할 때 그리고 그 전에 또 미주국의 국장으로 계실 적에 저는 뭐 미주국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여러 인연이 있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적으로 네. 김숙 대사님이 어떤 면이 반기문 총장님 존경받을 만한 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담고 싶은 것은 시종여일하다. 그분이 서기관,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 그리고 뭐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까지 젊어서부터 지금 70대가 될 때까지 하나도 그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시종여일하다. 어떤 분들은 높게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목에다 힘주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권위를 찾게 되고 이제 뭐 그러는데 이분은 아주 격이 없고 옛날에 후배 젊어서 후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것은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지만은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인간 심성 중에 하나다 장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존경하신다. 네.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께서 계실 때에 청와대 의전수석을 하셨어요. 네. YS 대통령께서 들어와서 기도 좀 해달라 하면은 가거든요 청와대를. 그럼 늘 마중해 주시는 분이 의전수석이야. 예. 그래 그때서부터 네. 유엔 총장 하실 때까지 사람이 똑같아. 대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뭐 정말 장관까지 다 하고 아무나 사무총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수석으로 계셔서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대통령실로 갈 때나 네. 유엔에서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를 움직일 때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예, 편하게 해주시고 네. 네. 저한테 대하는 거나 다른 분들한테 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도 뭐 그 자리에 이제 유엔 대사로서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에서 조찬기도회 하실 때 이렇게 옆에서 뵀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반기문 총장이 또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겸손하게 대해주신 것도 있지만 목사님도 또 격의 없이 그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그렇고 안수기도 할 적에 제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 나도 저 목사님 손이 좀 내 어깨에 좀 와서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좀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숙 전 유엔 대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반기문 재단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모르지 누가 방송을 듣는지 네. 듣는 중에 아 참 그 좋은 일을 하니까 나도 좀 기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반기문 총장님 한번 악수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저희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네. 뭐 한 달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해외 출장이기 때문에 일정을 짜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만나는 거는 뭐 반기문 총장이 그 얼마든지 그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참 반기문 재단 정말 필요한 재단인 것 같아요. 아이, 네, 세계를 한눈으로 다 보신 분 중에서 한국 분으로서 가장 적임자 같은데 그래서 후진국의 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참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침례교 세계 총회장을 하면서 참 지진이 났다. 예를 들어 IT 지진이 났다. 네. 그걸 우리가 방송에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각 단체에 다 도와주고 거긴 100%다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거 쓰면은 법에 걸려요. 네. 그래 그때 제가 보기에는 한 9만 불 정도 남은 것 같아. 네. 그래 유엔 사무총장님한테 이게 있는데
유엔에서 이거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네. 보내드렸는데 IT에 그 노는 청년들 네. 하루에 5불씩 주고 뭐 이 저 청소하는 거. 네. 그래가지고 그걸 유효 적절하게 쓰셨다 그러더라고. 네. 아마 그게 2004년인가 지진이 크게 네, 일어났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저는 유엔 대사를 하면서 유엔 여성기구 집행위원회 의장으로서 거길 갔었습니다. 거기 여성들이 성폭력이라든지 하여튼 기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중남미 지역이 아주 심각해서 간 길에 우리 거기 나가 있는 우리 그 부대 장병들도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지 7년 8년이 지났는데 대통령궁 일반 저 사람들 집들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전혀 건설이 재건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이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저 길거리에서 나와서 있고 마치 우리 6.25 직후에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침 그때 또 여러 국제적인 구호단체들이 와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한번 기여를 해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니 존경스럽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님이 네. 우리는 그 돈 걷어서 다 어디다 줘야 돼요. 네. 우리가 쓰면 배임으로 걸려요. 네. 그래서 돈이 남았길래 네. 생각이 나서 총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네. 거기 보내달라고. 적재적소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모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귀한 돈을 모금을 했는데 쓰는 사람이 받아서 자의적으로 아무데나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목적에 맞게끔 쓰여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금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그렇죠. 투명성. 재단이면 더욱이나 네, 그렇죠. 외부에서 다 들여다보는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숙 대사님께서 정말 잘하시면은 한번 반기문 재단이 정말 빛을 볼 거예요. 저희가 적극 협조해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사님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극동방송은요. 제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자유공원 그 너머에 요만한 극동방송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그 저는 자유공원에 이제 올라가거나 그러게 되면 아니 어떻게 요만한 조그만 건물에서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는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을 서울로 오고 뭐 이러면서 그걸 잊어버리게 됐는데 극동방송은 그때서부터 1963년 4년 그때서부터 오래되셨어. 알게 됐고 네. 네네. 그렇고 이제 그 후로 뭐 몇 년 지나다가 김장한 목사님 이제 70년대 초반인가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 오셨을 적에 아주 젊은 목소리로 힘 있게 그냥 옆에서 통역을 네. 해주시는 걸 보고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됐죠.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그 훌륭한 건물을 지으시고 그렇게 그냥 전 생애를 바쳐서 이런 일을 사역을 하시니까 옆에서 뵙기에 믿음 없는 사람도 크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셔야지 뭐. 아멘. 이 재단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 가지시면 그 믿음의 힘으로 이게 저절로 굴러갈 거예요. 제가 성경은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네. 자주 보세요. 네. 네. 내가 사연 한번 들려드릴게.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 평소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선진 집사입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던 큰딸이 탄자니아의 선교 봉사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유초등부 전도사로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사역 가운데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학업과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장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힘있게 복음 전파하는 극동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선진 집사, 이거는 저 기도팀에다 넣어서 예. 그 따님 위해서 기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또 앞으로 정말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은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김숙 대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계획하는 것들, 또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도 잘 되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또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네. 듣고 싶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로서는 저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는 김장한 목사님 만나서 다 듣고 그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반기문 재단 준비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이 극동 방송 이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도 힘들지만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그 신념과 소신 그리고 이제 믿음 가지시면서 복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사업이 잘 될 거예요. 네. 금년 한 해 대망의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반기문 재단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